이번 이야기는 공포 이야기 지렁이 중편입니다. 부제 사랑니. 집에 돌아온 여진은 씻기 위해 욕실로 향한다. 열심히 이를 닦다가 문득 이가 시린 곳으로 혀로 대본다. 아마 뽑지 않는 사랑니가 말썽인 것 같다. 입속 끝에 있는 사랑니에 혀가 가까스로 닿는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다. 이가 썩어서 패여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며칠 후 일요일이고 해서 여진과 현수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점심을 먹고 있다. 여진은 오늘 본 영화에 대해 한참 떠들고 있다. 영화 재밌지? 난 정말 공포 영화가 제일 재밌더라. 이번 공포물은 올해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괜찮았던 영화인 것 같아. 야, 지렁이도 무서워하는 애가 어떻게 공포 영화는 좋아하냐? 널 위해서 내가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어서 지렁이를 주제로 한 공포 영화를 만들어야겠네. 현수의 말에 여진은 화가 난다. 현수야, 넌 그렇게 우습니? 내가 지렁이를 무서워한다는 게 그렇게 우습냐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나처럼 어떤 것에 대해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냐고. 여진아 미안해. 난 그냥 장난한 건데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렁이 따위 정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조조스럽다는 듯 말을 내뱉는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현수와 헤어져 여진은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문득 이가 시리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놈의 이가 또 말썽인가. 여진은 슬며시 사랑니 쪽으로 혀를 대본다.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것 같다. 그 순간 여진의 혀에 무언가 닿는다. 미끌미끌하면서도 끈적끈적한 느낌. 갑작스런 공포와 함께 소름이 돋는다. 그러나 그것은 이내 사랑니 안으로 쑥 들어가느냐 사라지고 만다. 뭐지? 뭐였지? 여진은 다시 혀로 사랑니를 열심히 건드린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다. 한동안에 그렇게 시도해보던 여진은 자신의 착각이었겠지 하고 그만둬버린다. 잘못 느낀 걸 거야.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던 여진은 한숨을 내쉰다. 어떻게 비가 오면 여지없이 땅 위로 지렁이들이 꿈틀댄다. 비가 그쳐도 소용없다. 땅이 마르기 전까지 지렁이들은 땅 위에서 꿈틀댄다. 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여진은 벌써부터 공포에 온몸이 떨린다. 기분도 그렇고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말까 한 생각이 든다. 그러다 오늘 기말에 포함되는 중요한 레포트를 낼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곧 포기를 하고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다. 버스를 내린 여진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서서히 발 내딛는다. 여전히 눈은 땅 위의 지렁이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굴린다. 예전에 땅 위에 있는 지렁이가 너무도 보기 싫어 앞만 보고 걷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발밑을 바라보니 커다란 지렁이가 여진의 신발에 깔려서 보동되고 있었다. 여진은 그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곳곳을 살핀다. 헌데 이상한 일이다. 교문을 들어서고 공학관이 가까이 오도록 지렁이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끔찍한 지렁이를 보지 않는 것이 너무도 다행스럽다. 여진아! 돌아보니 현수가 뛰어오고 있다. 일찍 나온다는 게 늦었네. 급하게 달려왔는지 현수는 계속해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비가 와서 나 때문에 왔구나. 근데 오늘 이상하게 지렁이가 안 보여. 잘 걸어왔어. 그래? 지렁이가 안 보여? 다들 여진을 위해서 이사 갔나? 그러게. 곧 여진과 현수는 수업 후에 만나기로 하고 각자의 강의실을 찾아간다. 강의를 들으며 여진은 잠시 생각에 빠진다. 왜 오늘은 지렁이가 없을까? 이상하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특히나 여진의 강의를 받는 공학과는 학교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산을 깎아 건축한 곳이기에 지렁이가 유독 많은 곳이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잠시 생각을 한 그녀는 다시 강의에 집중하려 한다. 순간 입안에서 무언가가 꿈틀댄다. 어? 여진은 어제의 공포가 다시 덮쳐오는 느낌을 받는다. 그와 함께 그녀의 몸에 소름이 돋는다. 발바닥부터 점점 마비가 되어오는 느낌을 받으며 그 마비는 점점 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곧이어 척추가 부러질 듯 아파오고 손이 저린다. 식은땀이 흐른다. 그녀가 원하지 않게 몸을 떨며 입안에 무언가에 집중을 한다. 그것이다. 어제 혀에 닿았던 그것이다.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한 그것. 그것은 사랑니로부터인 것 같다. 천천히 움직이던 그것은 다시 사랑니로 돌아가듯 사라진다. 여진이 온몸이 얼음처럼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흐른다. 뭐지? 잘못 느낀 건가? 뭐지? 그녀는 그대로 쓰러진다. 여진은 단지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곧 태어난다. 현수가 걱정하며 빈혈에 좋다는 약을 사다 주고 몸에 좋은 것만 먹여주면서 호들갑이다. 괜찮아 현수야. 빈혈이 뭐 큰 병이라고. 여자들은 대부분 약간씩은 빈혈이 있어. 그래도 너 쓰러졌잖아.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현수의 모습을 보자 고맙고 미안하다. 그래, 현기지 때문에 내가 잘못 느낀 걸 거야. 그럴 거야. 이후로 여진은 지렁이를 단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밝은 날은 물론이거니와 비가 오고 비가 온 다음 날도 여전히 지렁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긋지긋한 공포와 맞닥뜨리지 않는다는 그것에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간혹간혹 입속에 그 무언가는 자꾸 여진을 괴롭혔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은 자신의 착각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매번 입속 무언가에 만져짐에 그녀는 그때마다 기절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진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병원에서 여전히 약하게 빈혈이 있다고 한다. 또 하나를 굳이 덧붙이자면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는 것이다. 여진아, 자주 이래서 어떡하냐?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링겔을 맡고 있는 여진을 바라보며 현수가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낸다. 현수의 말에 그녀는 그의 눈길을 피해 슬며시 고개를 돌린다. 내 착각일까? 내가 예민해져서 그럴까? 그런 걸까? 만약 내 착각이 아니라면 뭘까? 긴 생각을 하다 여진은 잠이 든다. 그리고 꿈을 꾼다. 근데 어디선가 보았던 꿈이다. 어렸을 적 여진이 꾸었던 악몽이다. 여진은 여전히 커다란 수족관에서 그곳을 꽉 채우고 있는 지렁이와 함께 서서히 밑으로 빠지고 있다. 여진아! 여진이 벌떡 일어나자 현수가 놀란다. 그녀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다. 여진아, 왜 그래? 괜찮아? 무슨 안 좋은 꿈을 꿨어? 그녀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팔에 꽂힌 주사바늘을 뽑아버린다. 여진아, 뭐 하는 거야? 현수가 말렸지만 주사바늘은 이미 그녀의 팔 빠져나와 그 자리에 억지로 바늘을 뽑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피가 배어나오고 있다. 여진은 얼른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내달린다. 여진아! 어디가! 그녀가 나온 곳을 곧바로 현수도 따라간다. 병을 나온 여진은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한다. 한 발 늦게 놓친 현수도 택시를 타고 그녀가 탄 택시 뒤를 따른다. 집에 도착한 여진은 바로 들어가 현관문을 하고 닫아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구석으로 몸을 가져와 웅크리고 앉는다. 그 무언가가 여진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 공포에 제대로 있을 수도 없다. 여진은 갑자기 비명을 질러댄다. 뒤따라온 현수가 문을 세차게 두드린다. 여진아! 문 열어! 여진아! 여진은 계속해서 비명을 질러댄다. 현수는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며 여진을 불렀으나 그녀는 꼼짝도 않고 비명만 질러댄다. 한참을 불러대던 현수는 여진의 짐을 뒤돌아 어디론가 뛰어간다. 잠시 후 열쇠 수리공과 함께
현관문을 따내려 한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여진의 비명소리는 계속해서 들린다. 아저씨!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진다. 그리고 덜컹하고 문이 열리고 현수는 곧바로 여진의 방으로 뛰어들어간다.